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하고 조금 그 교재 내용이 이렇게 제가 첨가를 좀 해가지고 세 교재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점을 이렇게 취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제 한번 더 살펴보시면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그 6회에는 그 용신이라는 게 있고, 또 기신. 그 전에 용신, 원신, 기신, 구신에 대해서 팔신 할 때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용신은 쓸 용자, 말 그대로 우리가 6효가 있다라고 하면 이 6개의 효 중에서 내가 이 괴, 그러니까 뭉치면 괴니까 이 괴를 통해 가지고 내가 뭘 알고 싶은 거냐, 그 알고 싶은 거에 해당되는 거를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리에도 용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흔히 뭐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사주팔자 내에서 이렇게 그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자, 이걸 용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런 개념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상이라고도 하고 주사효, 주사효. 그러니까 주로 일을 담당하는 이러한 효라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용신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내가 뭐 승진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자부재관 형 중에서 그쵸? 관귀효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관귀효를 중심으로. 또 나 자신의 어떤 기륭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다라고 하면 자부재관형보다도 이렇게 세효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나니까 나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그 목적성이 딱 포커싱 되어 있는, 초점화되어 있는 그런 거를 보는 거를 그냥 통칭해서 용신이라 한다. 용신. 그래서 용신을 뭘로 잡느냐, 어떻게 잡느냐, 큰 카테고리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내가 부리는 아랫사람, 그러니까 예전 개념으로는 이거를 그 노복이라고 그랬어요. 노복. 그러니까 예전에 부잣집에서 그 어떤 뭐 하인이나 종이나 집안에서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랫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개념이 뭐냐면 그 인간의 인격체의 주체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재산의 개념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지금도 육회에서 개념이 뭔가 그 어떤 아랫사람의 개념 중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제효로 이렇게 보는데, 요즘의 아랫사람의 개념은 그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부하 직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리에도 아랫사람의 개념을 식상이나 재성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재성으로.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만약에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하고의 관련성이나 동태를 본다. 그러면 자부재관 형 중에서 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재가 상태가 지금 어떤지, 어떻게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 재하고 나하고의 관련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거고. 또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신입사원 면접을 해야 돼요. 신입사원 면접이에요. 신입사원도 어때요? 재라고 볼 수 있죠. 나랑 같이 관련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조금 달라요. 그런 경우는 응을 본단 말이에요. 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응 이제 배울 텐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용신이 기본적인 메인 카테고리는 정해져 있지만 세부적인 분야나 부분 중에서는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친한 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랑 이렇게 그 같이 이렇게 부모가 같은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형제. 아니면 내 친구가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다 뭘로 보냐면 형효로 본단 말이야. 이 형제의 건강 문제라든지 형제의 기륭이라든지 아니면 동생이 다음 달에 뭐 유럽 여행을 가는데 해외 출장을 가는데 별 무탈하겠는지 이런 걸 볼 때는 형효의 동태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지금 올 건지 어떤지 이런 걸 볼 때도 형효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아닌 타자 중에서도 비슷한 존재를 형효로 보는데 명리에서도 비슷하죠. 비견 겁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나랑은 뭐 10년에 한 번씩 만나 친구인데 뭐 아니면 10년에 한 번도 잘 못 만나 이럴 때는 응효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용신이 큰 뭉탱이 범위로는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디테일한 상황에서 적용할 때는 조금씩 다른 분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 그 용신을 내가 잘 정하는 거, 뭘 가지고 이렇게 그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관점에서는 관점하고 걱정, 근심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실제로 관직에 있거나 내가 벼슬을 하려고 하거나 뭔가 취직이 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자부재관형 중에서 관을 본단 말이에요. 관을 본데 그거 이외에 다른 경우에는 관이라고 하는 거는 관이 뭔가 괴상해서 움직였다든지 아니면 새에 지세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관은 거의 8, 90%가 걱정, 근심, 시비, 분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여자분이 남편분의 어떤 안위를 보려고 한다? 그럴 때는 관을 보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봤는데 다른 사안에서 관이 떴다? 관이 지세를 했다? 관이 움직였다? 그러면 그런 건 또 걱정,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용신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자손이라고 하는 거. 자손요도 다른 경우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다 이거를 복덕지신이라고 해가지고 명리에서 말하는 상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하는 거 뭐예요? 관이나 사를 제사라고 견관하는 거죠. 근데 육회에서는 이렇게 정관하고 정관하고 편관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뭔가 상관이 그러니까 자손은 관을 물리치는 거라고 해가지고 자 걱정, 근심, 시비, 불안 이거를 물리치는 거니까 물리치는 거니까 일반적인 경우의 상황에 8, 90%가 내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괜찮을까? 혹시 험한 일은 없을까? 뭔가 내가 무사할까? 이런 걸 볼 때 그렇죠? 해외여행 날 풀리면 가려고 하는데 한번 내가 궁금해가지고 내 점을 쳐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손이 지세를 하거나 아니면 자손이 동했거나 이러면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관귀, 걱정, 근심을 물리치는 그러한 주사요, 용신요 이런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어떤 경우예요? 여자분이 남편이 걱정돼서 남편이 밖에 나가 있는데 건강하게 잘 있는지 별 무탈하게 잘 있는지 요즘은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소식이 궁금하고 할 때는 그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연락이 잘 안 되고 이랬을 때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내가 승진을 하는 경우라든지 내가 뭐 이직을 해서 좋은 자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딱 물었어요. 그러면 자손이 지세하거나 자손이 동하거나 하면 그거는 어렵다라는 거야. 왜? 관이 상징화되고 관이 움직여야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취할 수 있는 기미가 형성이 된다라는 건데 그거를 물리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어때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손이 좋은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어쨌든 용신이라는 거는 내가 육효점을 쳐가지고 작괴를 한 다음에 그렇죠? 작괴를 한 다음에 그 6개의 효 중에서 내가 궁금하고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그 중심사항, 핵심사항
이런 거를 용신이라 한다. 그럼 기신은 뭐냐? 그거의 반대겠죠. 그렇죠? 내가 보려고 하는 상황, 내가 궁금해하는 상황, 내가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상황에 반대작용을 하는, 극작용을 하는, 그렇죠? 이런 것을 기신이라 한다. 기신. 명리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다 알죠, 그렇죠? 내가 관이 있는데 관에 대해서, 관귀에 대해서 승진점을 찾거나 취업점을 치려고 하는데 취업점에서는 이게 용신이 되는 거예요. 용신이 되는데 이 용신을 극하는 상관, 경관이나 식신, 제살이나 하는 요런 것들은, 요런 에너지들은 이게 그 자손이 되니까, 그렇죠? 자손이 되니까 이런 글자들은 이게 기신이 되는 거죠. 기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용신이나 기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용신은 왕한 게 좋습니다. 왕한 게. 왕하고 우리 왕상유사 배웠죠. 그렇죠? 왕하고 상한 게 좋다. 왕하고 상한 거. 왕한 거는 예를 들어서 수라고 하면 지지만 쓰니까 해나 자를 만나면 해나 자를 만나면 어때요? 왕한 거예요. 그렇죠? 왕한 거. 그리고 수 입장에서 내가 이 용신요가 수가 됐다라고 하면 금, 신금이나 유금을 만나도 어때요? 금생 수가 되니까 이 두 가지는 세력을 얻었다. 그래서 왕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는 다 기운을 설하거나 수를 극하거나 수가 생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휴수사로 그냥 퉁 쳐서 모르면 돼.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이거를 왕상하다. 그래서 그 용신효는 왕상한 게 좋고 반대로 기신효는 어때요? 휴수무력한 게 좋다. 그죠? 그래야 용신을 극하거나 공격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래서 크게 보는 건데 이건 이제 귀가 솔도록 이렇게 들으실 텐데 이 용신이 왕상해지거나 용신이 영향력을,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곳이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 이거를 월, 동효, 변효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일월, 동효, 변효. 이러한 네 군데에서 용신은 다 생받고, 극받고, 충받고, 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딱 작괴를 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육교를 딱 펼치면 이 네 군데를 먼저 살펴보는 습관을 먼저 이렇게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그 첫 번째는 일과 월인 거예요. 일과 월. 일과 월. 그래서 크게 보면 태세라고 해서 연도 보지만 연은 비교적 멀다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까지는 대입을 하질 않습니다. 대부분은 월과 일에 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작용력의 세기 같은 거를 이렇게 나중에 다 구분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경술이라니에요? 경술이? 그쵸?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자월에 경술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용신효가 수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 자는 수하고 비화되니까 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왕하다라고 보는 건데 이 술은 토국술을 하니까 이거를 일생일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생을 하고 하나는 어때요? 나를 극하고. 일단 요 두 가지 일월로만 놓고 보면 1월이 우리가 월의 수 30일이 돌아가다 보면 월지의 에너지하고 서로 생하기도 하고 비화되기도 하고 극하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때 이 지금 네 곳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 자체로만 보면 그냥 서로 퉁치는 거예요. 퉁치는 거야. 약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만약에 다른 글자가 용신의 다른 곳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일월
동효하고 변효. 만약에 이 육효가 전체 동하지도 않았다. 동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동하면 그 글자들이 다 뭘로 반응을 합니까? 다른 효들에 대해서 생극충합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용신효에 만약에 생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일생일극이 되고 있는데 용신효를 생하니까 시소가 어때요? 이렇게 생적으로 이렇게 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글자들이 이렇게 동요나 변요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왕하다, 휴수하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심적으로 그 기억하실 거는 일월, 동효, 변효 이 네 군데에서 생극작용이 일어난다. 생극작용이 요거를 크게 기억을 하시면 좋고, 그래서 용신은 일단은 왕한 게 좋습니다. 왕하고 상한 게. 예. 왕상하면 내가 만약에 재점을 친다고 하더라도 제가 왕상하면, 그렇죠? 왕상하면 그 풍부한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보는 거고, 또 일단은 내가 왕상하면 어느 한두 효에서 이렇게 나를 극을 해도 그 극을 내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극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왕상한 것이 기라고 생부를 받지 못할 경우는 동요나 변효에서라도 생부를 얻는다면 희망이 있게 된다. 그런데 1월하고 동요, 변효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1월은 이렇게 뿌리 같은 거거든요. 근원 같은 거예요. 근원. 그래서 1월이라고 하는 거는 월지는 특히 우리가 왕상휴수사의 어떤 기세를 판별을 하는 거고, 일은 직접적으로 작용력을 하는. 어쨌든 1월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고 반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6효인데, 그죠? 효가 6개잖아요, 그죠? 6개인데 거기에 붙는 거는 뭐가 붙는다 그랬어요? 자부, 재관, 형이 붙는다 그랬죠, 그렇죠? 5개가 붙잖아요. 그럼 뭐 하나는 더 붙겠네?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6자리인데 5개만 붙으니까 뭔가 하나는 더 중복이 되겠죠, 그렇죠? 또 오행이 다 안 갖춰져 있는 괴들도 있어요. 그러면 2개, 3개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변효까지 칭을 이러면. 그럴 때는 용신이 여러 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문서를 봐야 되는데, 문서가 밑에도 나타나고, 뭐 이렇게 상여에도 나타나고, 이럴 때 말이죠. 그죠? 이럴 때는, 이렇게 이게 여러 개 나타나는 경우, 이게 이제 순서가 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요의 지세, 이걸 지세한다고 말씀드렸죠. 지세한 용신을 먼저 쓰거나, 아니면 1월에 임하여 권력을 잡고 있는 글자를 용신으로 하거나, 자, 특히, 뭔가 내가 점을 딱 쳤는데, 내가 보려고 하는 그 주상효, 주사효, 용신효가 지금 자월에 예를 들어서 술일점이다 라고 하면, 특히 이걸 다 양의 글자니까 자인진 오신술, 이렇게 뭐 중천건괴나 아니면 천례무망괴나 이런 글자들에는 요런 글자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자하고 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일과 월의 글자가 괴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괴에 들어왔다. 그러면 같은 글자라고 하더라도 해월, 해 글자 있는 거하고 뭐 만약에 진 글자도 똑같은 오행으로는 같겠잖아요. 그죠? 축이나 이런 글자도 같겠잖아요. 그죠? 그런 것보다 더 의미가 집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 세력이 있다, 강화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 글자가 괴에 들어와서 작용력을 할 때. 예를 들어 자월에 아까 천례무망괴라고 하면, 그렇죠? 이렇게 천례무망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자, 인,
진, 오, 신, 술 이렇게 되는데 요 글자가 그렇죠? 이게 이제 부가 되는데 이게 축계니까 손목계니까 그러면 다른 달에도 내가 작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달에 작괴를 하니까 요 자가 어때요? 자월이니까 자월에 자가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문서점을 치거나 문서에 관련한 뭔가를 볼 때는 더 에너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런 거를 1월이 괴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은 이제 자가 하나가 있는데 1월에 임하여 권력을 잡고 있는 글자를 용신으로 본다. 만약 여기에 자가 있고 어딘가에 해가 있다라고 하면 해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걸 용신으로 삼는단 말이죠. 나중에 반복적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안정효를 버리고 발동효를 쓴다. 발동효. 만약에 해하고 자가 있다라고 하면 5일 점괘했다. 5일 점괘. 5일. 네. 그러면 이렇게 해하고 오하고는 특별하게 관련성이 없어요. 육교에서는 무슨 암합이나 무슨 반합이나 이런 거 보질 않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하고 오하고는 충이 되죠, 그렇죠? 충한 거를 이걸 암동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안정된 효, 움직이지 않은 효를 버리고 움직인 효를 쓴다. 만약에 이 중에서도 뭐 이렇게 자가 동했거나 어딘가 복신으로 해가 있는데 해가 이렇게 동했거나 하면 그 동안효를 쓴단 말이죠. 이건 기준입니다. 기준이고 월파되지 않은 효를 버리고 월파에 임한 효를 쓴다. 똑같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목이면 이게 이제 자손효가 되는데 자손에 관련된 일을 어딘가에 사화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 육효 중에 그렇죠? 지금 만약에 자월점이라고 하면 자오가 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오충을 명리는 그냥 충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성에서는 이거를 파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육회에서는 이거를 월파라고 얘기를 해요. 월파. 일이 충한 거를 일파라고 얘기하는데 일파의 개념은 유용한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일파는 동하는 의미가 있어요. 동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월파는 말 그대로 파는 깨트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작용을 못하게 한다. 못 쓰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육회에서는 월파의 개념을 아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룬다. 비중 있게. 그 월에서 뭔가 충작용을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런 글자, 월파의 임한 일자.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깨지고 흠결 있고 뭐 미약하고 그런 거를 좀 용신으로 쓴다라는 얘기죠. 나중에 사례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공망되지 않은 효를 버리고 공망된 효를 용신으로 쓴다. 이를테면 지금 그 갑진순이니까 지금이 갑진순이거든요. 갑진순이니까 인묘가 공망인데 여기 자인진이니까 이게 형유란 말이죠, 그렇죠? 형유니까 뭐 어떤 형제 관련한 일을 이렇게 보거나 뭐 이럴 때, 그러니까 형제라는 개념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동생의 친동생의 배우자 뭐가 돼요? 우리가 손수로 따지면 제부. 제부는 이게 내 형제니까 형효란 말이에요. 형효. 같은 계열이니까 어때요? 제부도 형효로 본단 말이에요. 형효. 형효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 내 형제를 보거나 형제 관련 어떤 그 관련을 볼 때 이게 이제 그 인효가 인이 붙어 있는 이 효가 오늘 기준으로 공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망이니까 어딘가에 묘가 있거나 하더라도 그 묘를 쓰는 게 아니라 인을 본다라는 얘기지. 인을. 이게 이제 순서예요. 몇 가지 한 5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